하시는 사람들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종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지금 세종시가 탄생하면서 대전하고 충남은 아까도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대비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측면이라든가 산업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 정준희 세종 위원장님 전에 시의원님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세종시가 스스로 쉽게 얘기하면 시의 특성상 블랙홀이 될 수도 있지만 세종시가 하는 정책들이 충남과 대전으로 하여금 일리 빨려 들어올 수밖에 하는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종시 스스로 만든 정책이 국가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청군 공동대책이 특히 세종에 계신 분들이 막아줄 수 있는 건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까요? 예, 맞습니다. 충남과 대전 학생들과 세종 학생들의 혜택이 틀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엄마 우리 세종으로 이사 갑시다 안 그럽니다. 혜택 차이가 대전과 충남 학생들과 세종과 학생들이 시에서 해주는 수혜 혜택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충남은 충남대로, 대전은 대전대로, 세종은 세종대로 각자의 교육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게 교육 정책이 아니고요. 예. 시책이 그렇습니다. 왜? 세종시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해줘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학생이 해당 학생이 불과 3,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걸 해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액수도 얼마 안 들어요. 그러나 대전이나 충남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기자님 질의사항은 우리가 차이를 여기서 부각시켜서 뭔가 좀 갈등을 양산하는 것보다 아니 갈등이 아니라 세종시 그 얘기를 사실은 인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서 확인하고 힘을 모으자는 취지지. 그거는 세종시에 계신 분들이 세종 시민들이 충청권 말 그대로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공동대책 같은 건 괜찮아요.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이 되려면 그것들을 세종 시민단체들이 어느 정도 제재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들한테 세종시 특별히 유치원 같은 거 갖고 와서 그거 갖고 막 풀면서 우리는 돈 많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세종시 잘못이죠. 그렇지 않은데. 그런 세종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 충청 남북도 대전시가 그런 정서를 갖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 말씀 드릴 때 이제 세종시에서 제가 한 세종 시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썼었는데 최근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분권 세종회의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는 줄이고 행정도시권 충청 이렇게 좀 말을 넓혀서 사용을 하자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시 33만이고 행정수도권 하면은 이제 550만이거든요. 세종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거리를 보면은 공주가 30분 거리, 청주 30분 거리, 대전 30분 거리, 그래서 4개 시도가 전부 다 30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시민이었는데 세종 시민이 되기 전에 서울시는 사실 이쪽에서 저쪽 가는데 2시간 거리거든요. 근데 이 세종시와 충청권은 불과 30분 내에 전부 다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종시의 발전이 충청도 전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종 시민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우리 내부적인 논의를 했고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같은 세종시 내에서도 조치원이나 연기면이나 저기 전이면이나 이런 데 초등학교하고 행복도시 내에 초등학교하고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많은 차별이 있는데 이제 정부는 세종시 전 구역을 개발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행복도시 구역만 정부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근 도시 분들의 박탈감뿐만 아니라 세종시 내에서도 행복도시 밖에 있는 분들이 똑같은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세종 시민들이 어떻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가, 교육, 환경, 도시개발, 복지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논의해가고 또 행정부나 정치권에 그 제안할 사항을 정리해서 강력하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생발전의 의미에서 저희가 그 상생발전을 쓰는 의미가 지금 이제 그 행정도시법에 보면 그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 계획이 당초 있습니다. 그게 거의 이스나마나 유명무실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그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인데 이 추이도 저희가 지켜보고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공주나 천안 중심 그리고 청주 중심의 이런 대전과 광역도시 계획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서 이 용역이 제대로 상생 발전을 내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조차도 이 여부를 저희가 모니터를 하면서 감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충남이나 대전이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블랙홀 현상으로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 정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는 하면서도 그런 차원에서 또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저희가 시민사회에서 저희는 얼마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같이 공동대책을 논의해보자 하는 이런 논의 테이블과 대책위가 만들어졌으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는 사람 없으면 지금 뭐 말씀 나온 대로 사실 그 행정부 뭐 위헌 사태라든가 수정안 당시에는 세종시가 아직 출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충청권이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조성됐던 게 물론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민들이나 이제 충청권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위기감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거죠. 결국엔 세종시가 출범을 하면서 각 이제 지역의 일만이 이제 돼버렸다는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민단체들마다도 또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다 또 틀린 것 같거든요. 지금 물론 뭐 일부 이제 단체들 간에 이제 서로 만나기는 했지만 의미는 나름대로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간에도 굉장히 좀 이해관계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충북하고 세종 같은 경우도 지금 다투고 있는 과정들도 있고 한데 그런 과정들 그런 의지들을 이제 하나로 좀 어떻게 모아나갈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좀 약간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또 빠져 있는데 왜 그러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뭐 이들도 같이 들어올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또 있는지 그런 문제까지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지역이기주의에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시민사회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정치나 이 관료사회하고 틀리게 그런 문제까지 좀 허심탄회하게 충청권에서 이견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혜도 모아보고 지나치게 지역이기주의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좀 같이 뭉쳐보자 하는 굉장히 선량한 취지로 이렇게 모였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이 충북은 뭐 예컨대 세종시역, 오송분기역 이 문제 중첩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여기서 굳이 뭐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좀 조율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그런 전언이 있어서 아직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굳이 크게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점 언론에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그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 도시계획을 지금 용역이 수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크게는 뭐 지금 물론 행복청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 도로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거는 뭐 다 인정을 하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행복청이 세종시가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행복청도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이제 충청권의 문제로 이제 점점 확대돼가고 있는 방향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광역 도시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좀 크게는 좀 나가야 그래서 된다고 이제 저희가 보시는지. 이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수립 중이어서 국토연구원 측과 좀
방문해서 간담회를 좀 가질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세종시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충남에서 천안권이라든가 공주권이라든가 예컨대 이제 청주권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소외받거나 이 블랙홀 현상이 파생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춘천권이 상생할 수 있는 광역도시, 광역입니다. 그것이 그런 계획을 당초에 법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도외시 됐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마저도 무산되려고 하는 그런 전국 현안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들에 그런 좋은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외면받아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실현성 있게 지금 현 상황에 맞게 광역도시 계획을 좀 개정하고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좀 개입해서 정말 충청권이 상생할 수 있는 블랙홀 현상을 가능하면 배제하고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언하고 그런 결과를 내도록 저희가 좀 함께 할 겁니다. 조금 말씀 보완하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학자들이 되게 사회 영역을 나눌 때 정치권, 정부권, 시장, 경제권, 시민사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권이나 경제권은 권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서 공공선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 시민사회 영역은 이렇게 권력과 시장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정 도시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충청도 전체 이해관계에 대해서 보다 우리가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의 공감을 정치권과 정부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두 분 기자님이 질문하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함께 4개 시도, 충청권 4개 시도가 논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네거티브한 사안에 대한 해소도 과제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포지티브한 사안에 대해서 과제를 어떻게 쟁취를 할 것인가.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혁신도시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국회가 근원이 설치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포지티브 운동에 공감하는 포지티브한 과제에 대해서 같이 충청권이 힘을 모아서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제1의 목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병행해서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부각되는 이런 현안들을 또 시민사회에서는 훨씬 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선한 과제로 저희가 해소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저는 언론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아니겠는가,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기대했던 거는 당연히 맞기 때문에 세종시 기자분들도 항상 하는 말이 옛날 행정수도 위원 사태라든가 수정한 당시 때처럼 충청권이 뭉쳐야 된다, 시민 특히 앞장서서 시민단체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항상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굉장히 좀 의미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제 세종시 담당 기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좀 전에 국회 분원 얘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근에 용역안이 발표됐는데 결국에 아직 국회에서 최근에 국회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 전혀 논의가 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최소한 안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가닥을 좀 지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장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이 위원회에서 지금 오늘 만들어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어떤 활동 혹시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좀 어떻게 해나가시겠다는 좀 각오의 말씀 한마디 좀. 아까 홍석호 위원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발생한 이 충청권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슈 파이팅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내년 총선 전국에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시민사회에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갖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발생할 때마다 할 수 있는 때마다 토론회다, 기자회견이다, 집회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서 충청권의 공동의 이익, 충청권의 공동 번영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게 충남의 과제, 대전의 과제로 내버려 그 방임하지 않고 충청권 공동의 이익으로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는 그런 선언의 의미 성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국회 정론관이든 뭐 청와대 건의이든 이 충청권 과제를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다듬어서 각 그 정치, 행정, 청와대 이런 쪽에 언론의 뭐 건의 사항 같은 걸 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이슈 파이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출발의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세종시 일정이 있어서 기회는 못 하시고요. 아니 여기 오신 자주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세종시 분들이 뭐 다음에 세종시 하실 때도 좀 오세요. 거기 갑니다. 그게 9월 27일 날 저희 충청권 토론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 오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세종이나 대전은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도 바다는 충북도 바다가 없고요. 충청도의 바다는 전부 충남의 바다입니다. 충남 바다는 전부 충청도의 바다고. 그런데 그 바다 해상에서의 도계 문제가 충남에서 발생했어요. 경기도와 이런 거에 대전과 세종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같이 힘을 합쳐주시는 게 말 그대로 공동대책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작년도 얘기입니다만 뭐 그게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남북이 연결이 됐을 때의 국토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충청권은 패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문적인 그 당시 고문인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충청도 패싱에 대해서 충청권은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거는 대전, 충남, 충북 모두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H축으로 가는데 충청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대책위가 앞으로 정말 큰 공동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예, 제언으로 알고 그렇게. 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네, 아예 시민단체에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의제 발굴에서.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균형발전과 지방공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